안녕하세요. 조은스쿨의 과학조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여러분들 개념서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6쪽에 나와 있는 개념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247쪽부터 개념 확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4번부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유전 문제 보시면 유전 형질수를 가장 먼저 구분하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사람의 깃불 모양에 대한 유전이니까 한 가지 유전 형질이고 그 안에 대립 형질을 구분해야 되겠지? 자, 대립 형질이 크게 두 개 나와 있네. 분리형하고 부착형이 나와 있으면 이 분리형과 부착형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각각 한 가지씩에서 총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깃불 모양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인자 유전이구나, 단일 인자 유전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립 유전자의 기호까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림상 보시면 분리형을 라지로 보시고 부착형을 수머리로 보래. 그러면 관여되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뭐구나, 그렇지, 단일 대립 유전이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전자 구성이 라지 수머리이면 깃불 모양이 분리형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라지나 수머리나 라지나 전부 다 분리형이 된다는 얘기는 수머리 부착형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라지가 수머리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수머리만 부착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상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전자형 자체가 결국 세 가지로 정해진다는 얘기지. 이 말은 성별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남녀에 상관없이 유전자를 개체당 전부 다 두 개씩 갖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를 여기 조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깃불 모양의 대립 형질에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는 게 맞는 내용이고, 깃불 모양은 단일 인자지, 거기에다가 유전자가 두 개만 관여하니까 단일 대립이에요. 됐지? 일단 맞는 내용이고, 자, 라지 E와 라지 수머리는 유전자형이고 분리형은 표현형이니, 그렇지, 맞는 내용. 자, 부착형이 우성이고 분리형이 열성이다. 즉 라지가 분리형이고 수머리가 부착형이기 때문에 분리형이 우성이고 부착형이 열성임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럼 4번 내용은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지. 그치? 자, 다음은 5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전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가 있대. 그치?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인자 유전이구나, 단일 인자 유전이지. 단일 인자 중에서 앞의 문제와 동일하게 유전자가 두 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단일 대립 유전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라지의 20A래. 그럼 아버지는 남자이잖아. 그럼 이 남자가 유전자를 두 개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당연히 무슨 염색체야? 그렇지, 상염색체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아버지가 라지의 20A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20A가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들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20A만 만들 것이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라지 A와 20A를 두 가지 만들겠지. 그렇지? 그럼 이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의 확률이 1이 될 것이고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만드니까 2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자손의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이들이 만나서 라지 20A와 20A가 나올 것이고, 그럼 라지 20A가 나올 확률은 두 생식세포의 확률을 고반값과 똑같지? 2분의 1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럼 1번에서 아버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 있는 대로 쓰시오.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밖에 안 만들어? 스몰 A만 형성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분리비를 쓰시오. 그러면 크게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지. 라지 스몰 A와 스몰 A에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놈의 비율을 적으래. 비율을 적으면 1대 1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됐지? 자, 다음은 6번 한번 가보자고. 자, 다음은 사람에게 유전되는 형질 A에 대한 내용이래. 됐지? 그러면 형질 A가 나오게 되면 그냥 유전병으로 보라고. 유전병 A. 오케이? 그러면 몇 가지 유전 형질이구나. 그렇지. 한 가지 유전 형질을 나타냈구나. 오케이? 그럼 이 안에 대립 형질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보면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유전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유전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정상으로 가고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을 유전병이라고 보자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대립 형질 일단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에서 이 유전병을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럼 통계상의 특징에서 특정 형질에 대한 표현형이 남녀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뜻은 이 유전자를 결정하는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 있구나, 상염색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 다음 우열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부모가 전부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이때 태어나는 자손은 무슨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유전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상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유전병이 우성이 아니라 정상이 우성이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와 관련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음을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모두 라지 A를 나타낼 경우 자녀는 모두 라지 A를 나타내냐? 즉 이때 라지 A는 표현형이지. 즉 부모가 전부 무슨 병이면, 유전병이면 자녀도 전부 다 유전병이냐. 그렇지? 자,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상을 내가 라지 B라고 그러고 유전병을 내가 스몰 B라 표현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개체당 유전자는 결국 라지 BB나 라지 B 스몰 B나 스몰 B 스몰 B라고. 그러면 라지 B를 갖는 거는 표현형이 뭐가 돼? 정상이 되고 스몰 B를 갖는 게 유전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부모가 모두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부모가 모두 스몰 B 스몰 B였다고. 그래서 결국 열성 표현형이니까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손은 당연히 뭐밖에 안 나오니? 유전병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 자, 다음은 7번 내용 가볼게.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어떤 집안의 유전병, 유전가계의 도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럼 한 가지 유전 형질을 나타내지. 됐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대리병질이 몇 개 있니? 그러면 가계도는 보통 법례를 보면 대리병질 다 나와 있다 그랬지. 정상하고 유전병이 있어요. 정상하고 유전병이 있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우열관계도 찾아야 되고 상성 여부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친절하게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에다 표현을 했겠지? 얘는 상염색 유전이요. 우열관계만 찾으면 되겠지. 이때 우열관계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와 그 사이에서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가진 자손이 나오는 경우잖아.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온다 이게. 그렇지? 정상과 정상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우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A하고 B라는 기호는 이미 출제자가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기호로 한번 써보자 이거지. 정상을 내가 라지 D라고 그러고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D라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개체들에 대한 유전자형을 적으면 항상 우리가 열성 형질을 먼저 유전자형을 정해두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열성은 유전병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스몰 D 스몰 D가 된다고. 그러면 A 둘은 무조건 2형 접합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D 스몰 D가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스몰 D를 가지면서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D 스몰 D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일단 어머니로도 무조건 뭘 받아? 스몰 D를 무조건 받으면서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D 스몰 D 2형 접합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 세 사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라지 D 스몰 D라는 자손이 낳기 때문에 누군가는 스몰 D를 가져야 된다고. 엄마든 아빠든. 오케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부모 중 한 명은 라지 D, 라지 D도 가능하고 라지 D, 스몰 D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지 D, 라지 D나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래서 가계도상에서 유전자형을 찾다 보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없는 개체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지. 그치? 1번을 보자고. 이 유전병은 우성이냐 열성이냐? 여기 있지? 열성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A와 B의 유전자형을 적으시오. 그러면 A나 B나 전부 다 무슨 접합이구나? 2형 접합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치? 물론 여기 조건에서 우성을 뭐로 잡으래? 라지 T, 열성을 스몰 T로 잡으니까 A를 라지 T, A를 스몰 T로 이제 실제 바꿔서 이제 정답으로 적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돼?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다음은 8번 내용 들어가 보자고. 자,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혐할 유전이래. 그럼 한 가지 유전 형질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인자 유전이구나. 단일 인자 유전이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어디 이때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철수는 혐알기가 불가능한데 철수의 부모님과 여동생 혐알기가 가능하대. 그러면 이 혐알기 유전 안에 대리병질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됐지? 혐알기가 가능한 게 있고 혐알기가 불가능한 게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우열 관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상염색체 유전 현상은 이미 초명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철수의 부모님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혐알기가 전부 다 가능하대, 얘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철수가 태어났다고, 얘가. 그래서 철수는 혐알기가 뭐가 돼? 불가능하대. 됐지? 이것만 봐도 바로 나오는 거지. 가능한 것 사이에서 불가능한 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구나? 우성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철수의 여동생은 혐알기가 가능하다 그랬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혐알기 가능. 그러면 이에 대한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가보자고. 그럼 가능한 거를 내가 라제라 그러고 불가능한 걸 우리가 스몰이라 표현을 하자고. 상염색 유전이니까 개체당 유전자는 전부 다 두 개씩 갖겠지. 그럼 얘는 불가능하니까 얘는 무조건 스몰 A, 스몰 A가 된다고. 그렇지? 그럼 부모는 전부 다 무슨 접합이 돼? 2형 접합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영이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라지 AA나 라지 스몰 A가 되겠지. 그치? 이때 이제 확률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이 영인이 이미 우성 표현형이 나왔지. 그럼 우성 표현형 안에서 이 유전자형의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럼 라지 스몰 A일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 3분의 2로 가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오케이?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혐알기 가능이 우성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 그치? 자, 철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혐알기 불가능 대립유전자, 즉 스몰 a를 갖고 있니? 그렇지. 둘 다 이형 접합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자, 혐알기 불가능이라는 표현형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오니라고 했는데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표현형당 남녀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절대 성별에 따라서 특정 표현형이 불균등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유전에 의한 유전 현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징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가면 되겠지. 자, 다음 9번 한번 가보자고. 자, ABO식 혈액형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외워두고 가는 거라 그랬지. ABO식 혈액형 나오면 상염색체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이지. 됐지? 복대립 유전에서 유전자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우열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 됐지?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 ABO식 혈액형은 유전자는 3개지만 개체당 어찌됐든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2개씩, 즉 한 쌍으로 인해서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단일인자 형질이라고. 오케이? 제발 다인자랑 헷갈리면 안 돼. 되지? 자, 대립 유전자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3가지니까 2가지 있으니까 틀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상염색체 존재했을 때 지원기 ENA, 체세포 상태 유전자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오고 우열 관계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는 이 2개 때문에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4가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다음 10번 한번 가볼게. 자, 다음은 사람에게 유전되는 형질 A래요. 그럼 이 형질 A를 그냥 유전병으로 가자고, 유전병. 됐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개체들의 표현형을 보면 유전병을 갖는 사람이 있고 유전병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립 형질이 2가지가 있다고. 정상하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있구나. 우열관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됐지?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상에 있냐 성에 있냐 우열관계가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A, 즉 무슨 병은 유전병은 여자보다 남자한테서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럼 특정 표현형에 대해서 남녀의 발현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왔잖아. 보자마자 얘는 뭐야? 성염색 유전이라고. 오케이? 됐지? 그럼 성염색체면 A가 X에 있냐 Y에 있느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대다수의 성염색체는 거의 90% 이상이 X염색 유전이라고. 더 확인을 해보면 어머니라는 여자가 유전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당연히 남녀가 다 같이 가지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우열 관계도 이미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열성 표현형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X염색체 유전의 특징이지. 그러면 이 유전병이라는 표현형 자체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전병이 바로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인 열성인 X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째, 3번째 조건을 가지고서도 얘가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역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유전병을 가지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 나타내는데 그래서 교배 결과 자손에서 특정 성에 대해서 특정 표현형만 나오는 경우는 뭐만 가능하다? 성염색체 유전만 가능하다. 상염색 유전 같은 경우는 자손이 성염색체는 어느 것을 물려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정 형질에 대한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나온다?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특징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야? 성염색체 유전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없어도 2번째 조건을 가지고서도 성염색체 유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2번째 조건하고 3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전자형을 각각의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현재 정상 유전자를 내가 라지 B라고 그러고 유전표 유전자를 내가 스몰 B로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그럼 유전자는 X염색체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유전자를 갖는 가지수가 다르지. 남자는 무조건 1개를 갖게 되고 여자는 2개를 갖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어머니가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유전병이라고. 유전병은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스몰 B, 스몰 B라고. 오케이? 그럼 이때 아들은 아빠한테서는 Y를 받고 엄마한테서는 X를 받는데 이때 X에는 둘 다 스몰 B였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B만 넘어가서 유전병인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딸이 유전병이래, 딸이. 그럼 딸이 이렇게 유전병인데 유전병이 역시 스몰 B, 스몰 B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있다고. 이때 아버지의 X 중에 하나는 A를 하나 넘겼기 때문에 A가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뭐를? 스몰 B를. 그래서 아빠도 그냥 무전병이 나올 수밖에 없어? 유전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형질 A는, 즉 유전병은 뭐야? 열성으로 유전되면서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다른 유전 현상을 뭐라 부르니? 그렇지.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오케이? 됐지? 자, 다음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정록 생명이라는 한 가지 유전 형질 나왔지. 이것도 A별식 혈액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워서 가야 할 유전 형질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 무슨 염색체? X염색체 존재하면서 열성 반성이니까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문제. 이해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유전자형에 대해서 정상 대립 유전자는 라지 A를 쓰라고 그랬고 생명 유전자는 스몰 A를 쓰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자는 유전자를 2개를 갖지만 남자는 하나만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과 관련된 유전자형은 남자를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게 좀 수월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XY에 있으면 X상에 지금 유전병 유전자, 즉 생명 유전자 스몰 a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A 같은 경우는 정상이니까 라지 A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됐지? 그럼 A 같은 경우는 여자이면서 생명이니까 무조건 스몰 A만 갖는다고. 그러면 이 스몰 A 중 하나는 아빠가 줬고 나머지는 엄마가 줘야 되겠지. 엄마는 스몰 A를 가지면서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마지막 이 딸 같은 경우는 일단 아빠가 무조건 뭘 줘? 스몰 A를 무조건 줘야 되고 엄마가 라지 A를 주면은 이형 접합이면서 정상인 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자 가족 중에서 정록생명 유전자, 즉 우리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스몰 A를 잡았잖아. 됐지? 표현형이 생명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스몰 A를 갖는 사람 찾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 나왔지? 1명, 2명, 3명, 4명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다음 12번 가보자고.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이래. 다인자 유전은 뭐라 그래서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함에 있어서 최소 몇 쌍이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표현형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립 유전자의 개수를 갖고 표현형이 결정되는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보자고. 그래서 특정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 됐지? 두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하며 우성과 열성이 쉽게 구분되니라고 물어봤는데,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립 유전자들의 개수를 갖고 표현하는 거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대문자 개수를 갖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라지 A,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가 여기에 관여하는 특정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면 A랑 A는 표현형이 다 달라야 된다고. 그러면 우열 관계가 절대 적용돼서는 안 되는 유전 현상이어야 한다는 거지. 됐지? 세 번째, 자, 형질의 발현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환경에 영향 받지 않니라고 물어봤는데, 다인자 유전의 대다수의 형질은 워낙 관여되는 유전자 쌍의 관계가 많고 대다수가 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의 영향을 보통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 오케이? 물론 다인자 유전과 관련된 확률 문제화가 되려면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적인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무조건 받아야 돼. 오케이? 되겠지? 자, 다인자 유전의 형질에는 키, A표식 혈액형 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키는 맞지? 또 하나 외워둘게. 몸무게, 그 다음에 피부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A표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실제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간혹 물어보는 내용.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립 유전이야. 다시 한번, 복대립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 아니다. 됐지? 틀렸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오케이? 자, 다음은 1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이래. 됐지? 가를 한번 보자고.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한 가지 유전 형질이 결정이 된대. 됐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세 쌍이 관여하네? 아, 그러면은 다인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세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현상이래. 주의할 게 있어. 세 쌍이 아니라 세 가지 대립 유전자야. 되겠지? 최대 4가지의 대립 형질, 즉 4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단일 인자 중에서 뭐가 되겠냐?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4가지 대립 형질이 나오려면 이 3가지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뚜렷한 것도 있고 뚜렷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였지? 그렇지. ABO식 혈액형이었지. 그래서 A는 다인자가 아니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이미 여기서 나와버렸지? 무슨 인자냐? 단일인자예요. 단일인자인데 남녀에 따라서 형질 발현 비율이 다르게 나온대. 그럼 단일인자 중에서 무슨 염색체구나?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다인자 유전은 가에만 해당되니까 틀렸고, ABO식 혈액형 유전 현상은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이 되겠지? 틀렸고, RH 혈액형, 됐지? 우리가 외우지는 않았지만 RH 혈액형 같은 경우는 ABO식 혈액형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단일인자 유전이야. 됐지? 그래서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단일인자는 맞지만 A 때문에 틀린 거지? 틀렸어요. 자, 귓속털 과다증 유전 현상은 N은 Y염색체죠. Y염색체. 됐지? Y염색체에 의한 성염색체 유전이면서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자, 가의 경우 대립형질은 최대 7가지가 나오니라고 물어봤지.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 수로 결정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세 쌍이면 총 개체당 유전자가 들어올 자릿수가 몇 개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대문자가 6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제로가 돼서 총 7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 되겠냐? 됐지?
자, 다음은 14번 들어가 볼게. 자,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 과정을 비교해서 나타낸 거래. 됐지? 자, 일란성 쌍둥이는 처음에 수정란 한 개야. 2N짜리 수정란이 한 개고, 이놈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놈들이 체세포 분열하다가 중간에 세포 덩어리가 양쪽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두 개체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어찌됐든 최초에 수정란은 결국 하나의 체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구성하는 유전 정보는 몇 프로 똑같다? 100%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근데 이 란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정란 자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졌다고. 처음부터 수정란이 다르게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두 개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C하고 D를 구성하는 체세포당 유전자의 정보는 100%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나 그 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도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된다는 얘기지. 자, 1번 한번 볼게요. A와 B의 혈액형은 당연히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유전 정보가 똑같으니까. 자, C와 D의 성별이 동일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C와 D가 동일한 성별이 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 가야 돼요. 이해되겠지?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즉, 첫 번째 사건은 모두 남자인 경우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모두 여자인 경우라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소음 사건이지. 그럼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각각이 남자일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 그냥 몇이야? 2분의 1이지. A 같은 경우도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 안의 사건 중에서 세부 사건 역시 두 개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동시에 남자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서로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지? 몇이 나오니? 4분의 1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모두 여자인 경우예요. 그럼 C하고 D가 모두 여자인 경우 각각의 확률이 역시 2분의 1이라고. 그럼 이 각각의 사건 역시 같이 나와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이 두 사건을 서로 곱해주면 된다고. 몇이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4분의 1과 이 4분의 1을 서로 더해준다고. 더해주게 되면 몇이 나오니?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C와 D의 성별이 동일한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50%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유전적 구성의 일치율은 다른 요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A 둘은 무조건 유전 정보는 100%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되겠지? 자, C와 D의 유전적 구성의 일치율은 50%라고 물어봤는데 C하고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유전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확률 자체를 거의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난자를 만들어낸 엄마가 있다고. 되겠어? 됐지? 그러면 남자가 체세포는 2에는 46이었다고. 유전자의 종류까지 따지지 않고 상염색체의 조합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되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상동이 갈라져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되겠지? 그러면 상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1번이 있고 1번 다시가 있고 2번이 있고 2번 다시가 있다 표현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1번, 2번이 있고 다시를 표현한 게 그대로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1에서 22번에다가 성염색체 포함, 그 다음 여기서 1에서 22번인데 다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포함되는 거 하나. 그래서 근데 위치가 서로 뭐 할 수 있어? 바뀌어가지고 갈라질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냐?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23쌍을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갈라보게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리됨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2에 20, 3승 가지수가 나올 수 있다고. 뭐 하나만, 정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해되겠냐? 됐지? 그러면 이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2의 23승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그럼 이들이 서로 조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 C가 특정 상동염색체의 조합을 갖는 개수가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 가지수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의 23승 개하고 2의 23승 가지수가 나온다고. 그렇지? 그럼 이 안에서 애들이 똑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이해되겠지? 그러면 50%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다음은 15번 들어가 볼게. 자, 그림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유전 형질, 기억하고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현을 했고, 형질 기억은 복대립이래. 됐지? 복대립 저희가 뭐야? 단일 인자이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최대 3가지 이상 관여하는 유전 현상이 되는 거지. 유전 형질 니은은 다인자래. 다인자는 개체 내에서 최소 몇 쌍의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 현상을 그냥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지. 됐지? 그럼 그림상에서 우리가 대립 유전자를 좀 표현을 시켜야 되고, 이 여자와 남자는 서로 뭐야? 같은 사람이지. 같은 종이라면 특정 염색체,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 위치도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 됐지? 일단 여자부터 살펴볼게요. 여자를 살펴보니까 현재 상동 관계가 전부 다 보이게 되고 현재 염색체가 홀쭉의 상태거든.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지원기 상태 EN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 그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기 상태 EN의 세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남자를 보니까 모든 염색체가 상동의 짝이 다 맞춰진다고. 그러면 남자 안에서는, 됐지? 성염색체를 지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상염색체만 지금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겠지? 그럼 다시 여자로 가서 염색체 크기별로 해서 상염색체 번호를 한번 붙여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걸 내가 1번으로 갈게요. 1번.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걸 내가 2번으로 가자고. 2번.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가장 짧은 거를 내가 이렇게 3번이라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 1번에 라지 A와 라지 D가 현재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D는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고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지. 이놈이 지금 몇 번에 있는 거야? 1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은 1번 염색체 이 위치에는 무조건 라지 A와 라지 D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여자에서 역시 2번 염색체를 보니까 2번에서 역시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지. 뭐하고? C하고 F가 존재를 한다고. 그럼 C하고 F도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면서 어떤 또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될 것이고, 그럼 모든 사람은 2번에 이 위치는 무조건 C하고 F 유전자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3번을 보게 되면 3번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일단 뭐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 라지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E는 무조건 3번에 이 위치에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남자를 한번 살펴보자고. 오케이? 물론 내가 1번, 2번, 3번을 정해놨기 때문에 길이 모양의 구조와 동원체 위치까지 분석을 하면 우리가 염색체 번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유전자를 찾았으면 이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서도 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지? A와 D는 무조건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또 물어본다고. 선생님, 얘랑 얘는 염색체 모양 좀 다른데요? 동원체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지. 그림을 뒤집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1번이구나. 그래서 F는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다. 2번. F는 2번에 있어야 돼. 그럼 이 F를 갖고 있는 이 염색체가 몇 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A랑 얘가 일치되잖아. 그러면 A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2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F 말고 또 뭐도 들어올 수 있어? G도 들어올 수 있지. 아, 이번에는 그러면 라지 G 유전자도 있는 거구나. 그럼 2번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냐? 3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FG가 바로 무슨 유전에 해당되는 거야? 복대립 유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CFG가 복대립 유전 중에서 뭐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유전자구나 확인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일단 3번을 보니까 B가 또 있다고. B. 됐지? 그럼 이 위치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E하고 B가 역시 대립 유전자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1번에다 따로 뺄게요. 그럼 1번에 있는 라지 A와 라지 D, 3번에 있는 E하고 B가 나머지 뭘 결정해야 돼? 다인자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놈이 두 쌍이 다인자 형질인 뭐에 관여하는 거야? 니은이라는 형질에 관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형질 기억과 니은에 각각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를 구분하라 그러면 기억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CFG 적용되고 니은에 대한 유전자 같은 경우는 AD, EP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되겠지? 자, 여자와 남자에게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거는 숫자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세 쌍의 관계가 서로 다른 상의 존재를 하고 있잖냐? 그럼 전부 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니? 독립관계가 되는 거지. 여자를 1번부터 차례로 적어보자고. 1번 같은 경우는 AD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CF가 되고, 3번이 EE가 된다. 여자가. 됐지? 그럼 독립관계면 따로따로 생각해서 곱하기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로부터 생세포 몇 가지가? 2가지가. 여기서도 몇 가지가? 2가지가. 여기서는 1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는 4가지가 만들어지겠네?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남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부터 보면 AD가 있고, 그 다음에 FG가 있고, 그 다음에 BB가 있다 그렇게.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때려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역시 4가지가 나오겠지? 남녀가 전부 다 유전자의 가지수는 4가지씩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유전자형 자체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됐지? 전체 가지수가 4가지로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이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니은의 유전자형 가지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우리가 복대립 유전은 기억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복대립 유전인 이건 우리가 생략해서 이것만 교배를 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할게요. 여자의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D, EE가 되고, 남자 같은 경우도 라지 AD,
B가 되지? 됐지? 자녀 중에서 표현형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형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들을 각각 교배시켜서 독립이니까 따로 구해서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쉽게 심플하게 해석되지? 자손은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오냐? B, E밖에 안 나오지. E형 접합인 유전자형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나오게 된다고. 그럼 A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 몇 가지 나오냐? 세 가지가 나오게 되지? 그럼 전체 가지 몇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되겠지? 자, 다음은 16번 한번 들어가 볼게. 자, 표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이 하나 나와서 세 가지 유전 형질이니까 각 유전 형질은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만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서 가면 되겠지. 그치? 자, 가나다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표현형의 종류, 체세포 한 개당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수를 나타냈고 여기 형질은 전부 다 상에 존재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 거지. 됐지? 자, 가를 보니까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만 관여를 하지. 됐지? 그 다음 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는 한 쌍, 즉 두 개만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가와 같은 경우는 무슨 인자 유전이야? 단일 인자죠? 단일 인자 중에서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만 관여하니까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오케이? 자, 나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개인데 얘가 한 쌍만 들어오지. 즉 두 개만 들어오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인자 중에서 단일 인자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세 개에 관여하니까 얘는 복대립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이때 한 쌍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잖아. AA하고 AA'하고 A'A'인데 얘가 전부 다 표현형이 달라야지만이 표현형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오겠지. 아, 그러면 A와 A'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중간 유전 형질이겠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 C, D도 마찬가지로 한 쌍으로 들어올 때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게 유전자형이. 그래서 B, B나 그 다음에 B, C나 그 다음에 B, D나 그 다음 C, C나 C, D나 D, D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표현형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온대요. 만약에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는 3가지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는 뜻은 이런 우열관계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중간에 중간 유전 형질이 끼어들어가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관계이거나 또는 이런 식의 관계의 우열관계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다를 볼게요. 자, 다와 같은 경우는 세포당 대립 유전자 3쌍에 의해서 유전자 형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인자 유전이구나? 다인자 유전이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지. 되겠지? 그럼 1번 볼게요. 형질 가에서 나는 모두 다인자가 아니지. 다만 해당이 되는 거고 형질 가에서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온 거지. 자, 형질 나는 당연히 복대립 유전이 맞는 거고 형질 나에서 3가지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5번을 볼게요. 자, 5번에서 형질다에서 변이는 비연속적으로 나타나니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변이라는 뜻은 여기다 적어놨듯이 형질의 차이, 이때 형질의 차이는 표현형의 차이를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만약 어떤 조건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유전자와 환경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표현형 자체가 끊김없이 나온다고. 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지. 하지만 얘는 이미 조건을 줘버려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전자에 의한 영향으로만 표현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현형 자체가 절대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현형 자체가 비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인자 유전에 관여된 특정 표현형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17번 내용 들어가 볼게. 자, 어떤 집안은 유전병이래요. 몇 가지니? 한 가지 유전 형질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2개 나와 있지. 정상하고 유전병, 우열관계 찾을게. 가장 많이 찾는 게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 다른 표현형을 가진 자손. 정상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우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 우열관계 확정이 됐으면 뭐부터 확인해라? 성염색체 유전 여부부터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성염색체면은 여자한테서도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놈은 지금 X염색체 유전일 수 있겠지. 그럼 X염색 유전이면서 유전병 열성이기 때문에 무슨 반성 위배 현상 보라고. 열성 반성의 위배 현상이 있는지 보는 거지. 그럼 열성 반성 위배 현상이면 열성 표현형을 가진 여자 찾지. 그럼 열성 표현형은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을 가진 여자 찾으라고. 그럼 이 여자의 아들이나 아버지를 보라고. 그럼 아버지를 봤더니 표현형이 뭐야?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열성 반성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얘는 성염색 유전이 아니라 얘는 무슨 염색 유전이 되는구나. 그렇지. 상염색체 유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유전자 기호를 여기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우성을 라지 A, 열성을 스몰 A로 정하래요. 그러면 정상을 내가 라지 A로 가고 유전병을 스몰 A로 가면 되겠지.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개체당 유전자는 전부 다 2개씩 갖는 경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볼 때 열성인 경우를 먼저 정해서 가는 게 편하다고 얘가.
이해되겠지? 그럼 A 때문에 A는 스몰 a를 둘 다 가져야 되고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도 갖겠지. 그렇지? 그럼 A는 둘 다 정상이에요. 그럼 5번이나 6번이나 라지 AA나 라지 A 스몰 A 중 하나라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11번하고 12번은 무조건 뭘 받아? 스몰 a를 받으면서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럼 8번 같은 경우는 라지 AA도 가능하고 라지 A 스몰 A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몰 a를 받으면서 정상이어야 되고, 9번 때문에도 스몰 a를 가지면서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형 접합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문제 풀어보자고. 자, 정상인 부모 1, 2 사이에서 유전병인 딸 4가 태어났으므로 이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뭐구나? 열성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성이 아니라 상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1과 2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우리가 이형 접합 형태로 우리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3번.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시죠. 3은 보인자는 물어봤는데, 보인자는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고 그랬지? 보인자는 우리가 그냥 무슨 접합을 가면 돼? 이형 접합이냐 물어보는 거야. 되겠지? 그럼 3번은 당연히 이형 접합이 확인이 됐어요. 자, 4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 이 유전병이 반성 유전 형질이 아니라는 걸 아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 확인할 수 있었지. 됐지? 자, 그 다음 3번. 자, 5와 8은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5와 8은. 5하고 8은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지. 자, 4번. 6의 유전자형이 E형 접합일 확률을 구하래요. 6이 어디야? A의 확률이지? 몇이다? 3분의 2로 가야 돼. 됐지? 2분의 1로 가면 안 된다. 됐지? 자, E형 접합성 확률이 동형 접합성 확률보다 큰이라고 그랬지? 그럼 동형 접합성 확률이 몇이야?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맞지? 자,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이면서 남자일 확률을 구하래요. 됐지? 그럼 10의 동생이면 3, 4를 교배하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를 교배시키라는 얘기다. 이해 되겠지? 그럼 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 유전병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염색체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형질에 대한 내용은 서로 독립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 주면 돼요. 일단 남자의 확률을 몇으로 가면 돼? 2분의 1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유전병 확률을 구하자고. 그럼 라지 A, 스몰 A하고 스몰 A, 스몰 A에서 스몰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몇이니? 2분의 1이 되니까 전체 곱하기 된 확률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자, 다음은 18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이래? 정록생명 보자마자 뭐 나와? 그렇지. X염색체. 정상우성 생명열성이라는 거 바로 잡고 가야 되겠지, 그치? 됐지? 자, 문제 조건에서 정상 대립 유전자는 라지 R을 쓰래요. 그럼 얘가 라지 R이고 N은 우리가 스몰 R로 정하고 가면 되겠지, 그치? 바로 이제 유전자형을 우리가 바로 적으시면 돼요. 됐지? 원래 내가 적을 때 X에다가 X에 뭐 스몰 이렇게 적었잖아.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N은 이렇게 적어버리자, 그렇게. 스몰 R Y. 얘는 그냥 X에 대한 뜻이야. 왜도 뭐가 되겠어? 스몰 R Y가 되겠지. 그럼 스몰 R 누가 줬어? 엄마가 줬지. 엄마는 뭐가 돼? 라지 R 스몰 R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라지 R Y가 되고, 얘도 남자니까 스몰 R Y가 돼. 스몰 R 누가 줬니? 엄마. 정상 이형 접합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라지 R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빠한테 무조건 스몰 R을 받고 정상 내야 되니까 라지 R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몰 R을 받고 정상이니까 라지 R. 얘는 남자니까 그냥 라지 R Y가 되겠지. 그치?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지. 라지 R이거나 라지 R, 스몰 R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을 할게요. 11이 가진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번호를 쓰래. 얘는 결국 누가 줬냐 이거지. 됐지? 얘는 누가 줬어? 엄마가 줬지, 엄마. 엄마가 줬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 스몰 R은 결국 누가 줬어? 아빠가 줄 수 없지? 역시 엄마가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겠네. 그러면 1에서 5에서 11로 전달됐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2번 가볼게요. 자, 7과 8의 정록생명 유전자형을 각각 적으래. 그러면 7은 라지 R Y, 8번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3번 볼게요. 7과 8 사이에서 정록생명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래. 그럼 7과 8 사이면 이들을 교배하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 한번 교배를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생세포가 두 가지, 라지 R Y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라지 R하고 스몰 R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라지 R이고 라지 R 스몰 R이고 라지 R Y가 되고 스몰 R Y가 된다고. 일단 생명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얘 하나뿐이라고. 이해되겠지? 근데 생명이면서 아들이어야 되니까 전체 자손 중에서 생명이면서 아들이어야 되니까 확률이 몇이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3은 정록생명 보인자냐? 4번, 3번. 이때 보인자라는 얘기는 이형 접합이냐는 뜻이야. 됐지?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 자, 4는 1액에서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니라고 물어봤지. 4 스몰 R은 누가 줄 수밖에 없어? 엄마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1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5에 정록생명 유전자형이래. 5번 같은 경우는 이형 접합이니까 라지 R 스몰 R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고. 자, 6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11액에 전달되었니? 6이 누구야? 6. 이 스몰 R이 11액에 넘어간 게 아니지. 6은 뭐만 준 거야? Y만 줬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의 종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11에게 전달되니?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틀렸고. 자, 9의 종록생명 유전자형은 E형 접합이냐? 그렇지. E형 접합 맞고. 5와 6 사이에서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 3명이 더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 아이가 종록생명이면서 아들의 확률을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결별을 시켜보자고. 그럼 여기서 생세포가 20알 Y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R 20알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라지 R 20알, 라지 R Y가 되고, 20알, 20알이 되고, 20알 Y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종록생명이면서 아들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자손 중에서 생명이 아들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맞는 내용이 되겠지. 자, 다음은 19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집안에 ABO식 혈액형이 나왔대. 그럼 ABO식 혈액형은 보자마자 뭐야? 상념색체, 복대립, 유전자, A, B, O냐 바로 가야 되겠지. 자, 깃불 모양이 나왔어요. 한 가지 유전 형질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립형질이 2개 나왔지. 이거에 대해서 분리형하고 부착형이 나왔네. 상성 여부 찾아야 되고 우열 관계도 우리가 찾아야 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겠지? 그러면 깃불 모양부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분리형에서 부착형이 나왔으니까 분리형이 우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상을 볼게요. 우열 관계 확인됐으면 성염색체 유전 여부부터 살펴보자고. 그럼 성염색체는 당연히 X염색체겠죠. 왜? 여자에게서 특정 형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염색체라면 열성 표현형인 부착형을 가진 여자를 찾는 거지. 얘가 여잔데 아버지를 봤더니 표현형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뭐다? 상으로 확정된다고. 상. 그래서 애도 상에 있고 애도 상에 있으면 서로 연관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애들은 서로 무슨 관계야? 독립관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독립관계에 대해서 가계도상 개체의 유전자형을 찾을 때는 따로따로 찾으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ABO식 혈액형부터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은 O형이지? 그럼 얘는 OO가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무조건 AO가 되겠지. A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AO가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AA도 되고 AO도 둘 다 가능하겠지. 3번 AB형이니까 그대로 AB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됐지? 이거 O형 나왔지? 그럼 얘가 무조건 뭐니? OO가 되겠죠. OO. O가 되고, 얘도 O형이니까 OO. O 안에 애가 줘야 되지. 그러면은 AO가 돼요. 그러면 이 O는 여기서 줄 수가 없으니까 이 O는 애가 준다고. 모으면 얘는 BO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A형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뭐 줘야 돼? A를 주고 여기서 O를 주면 얘가 AO. 이렇게 정해지게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불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착형이 열성이지? 그럼 이때 우성을 라지 R, 열성을 20알로 표현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가 라지 R이 되고 얘가 20알이 된다고. 그래서 부착형부터 정확하면 되지? 그럼 20알, 20알. 얘도 마찬가지로 20알, 20알. 얘도 마찬가지로 20알, 20알. 얘도 마찬가지로 20알, 20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가 뭐가 돼? 라지 R 20알이 되고, 이걸 통해서 얘가 라지 R 20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걸 통해서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라지 R 20알이 돼요. 이걸 통해서 얘가 뭐가 돼? 라지 R 20알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R 20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라지 R도 가능하고 라지 R 20알도 가능한 거지. 되겠지? 여기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1번 6과 7의 깃불 모양 유전자형이래. 다 적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적으면 되겠지? 자, 2번 6과 7 사이에서 깃불 모양이 부착형이면서 ABO식 혈액형이 A형인 뭐가 나올 확률? 딸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형질이 총 3가지 나온 거야. 깃불 모양과 ABO식 혈액형 서로 독립관계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딸은 역시 성염색체로 결정되고 애는 각각 상이 있기 때문에 애들도 그냥 무슨 관계야? 독립관계라고. 그러면 3가지 형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률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딸이 태어날 확률이 몇이 되니? 2분의 1이 되겠지. 일단 ABO식 혈액형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고. 6과 7 사이니까 AJ. 그래서 그럼 AO와 AO 사이에서 A형이 태어날 확률이 몇이 되니? 4분의 3이 되겠지. 됐지? 깃불 모양은 라지 R 20알, 라지 R 20알에 대해서 부착형 열성이니까 20알, 20알이 태어날 확률이니까 역시 4분의 1이 돼요. 이들을 전부 다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32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네.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2는 부착형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2, 20알 가지고 있지? 맞고. 자, 4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E형 접합이냐? 그치? 4, B오니까 E형 접합이 맞아요. 자, 5는 부착형 대립 유전자를 1에게서만 물려받았니 물어봤어요? 5로 볼게요. 5가 어디냐? 5인데 20알, 20알을 1한테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2한테도 같이 물려받았지? 그 20알, 20알 나눈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지? 4번 8의 깃불 모양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이냐? 8 깃불 모양은 라지 R 20알이니까 E형 접합 틀렸지? 자, 8과 9 사이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깃불 모양이 부착형이면서 ABO식 혈액형 O형 확률이래. 그러면 깃불 모양하고 ABO식 혈액형에 대한 확률을 따로따로 구한다.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돼. 왜?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독립관계니까. 이해되겠지? 그럼 8과 9에서 라지 R 20알과 라지 R 20알에서 부착형 태어날 확률 열성이니까 얘가 4분의 1이 나오겠지? ABO식 혈액형이야.
AO하고 OO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날 확률이 몇이냐?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럼 곱하기 때려주면 몇이 나온다?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그렇지? 자, 다음 2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가족 1과 2의 쌍꺼풀과 보조개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래. 일단 형질, 유전 형질수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쌍꺼풀하고 보조개. 됐지? 자, 쌍꺼풀과 보조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이미 나와버렸네. 상염색체인데 서로 다르래. 아, 그럼 얘 둘은 서로 무슨 관계구나? 독립관계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지? 그럼 쌍꺼풀과 보조개에 대한 각각 대립 형질 찾아보면 쌍꺼풀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다고. 그럼 쌍꺼풀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이렇게. 됐지? 보조개에 대해서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지? 보조개에 대해서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들의 우열 관계를 살펴볼게. 그러면 쌍꺼풀에 대해서 가족 1을 보면 뿔뿔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아, 그러면 뿔이 우성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보조개에 대해서도 가족 2에서 뿔뿔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지. 역시 마찬가지로 뿔이 우성이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가볼게요. 일단 A라는 B 알파벳이 이미 사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한번 사용해볼게. 쌍꺼풀에 대해서는 우성 라지, 열성 스몰이로 잡아보고, 보조개에 대해서는 L을 라지 F, L을 스몰 F로 잡아보자고. 이해되겠지? 그럼 독립관계니까 그냥 따로따로 형질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딸 A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조건 스몰이 스몰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부모는 전부 다 뭐가 돼?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가 되겠지. 그럼 얘 부모가 전부 다 뭐가 되냐? 스몰이니까 스몰이만 나오겠네. 그렇지? 자, 가족 1의 보조개를 볼게요. 보조개에서 열성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뭐야? 그러면 스몰 F겠지. 그러면 뭐가 되니? 라지 F 스몰 F가 된다고. 그럼 이때 뭐는 라지 F도 가능하고 라지 F 스몰 F도 둘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스몰 F니까 이 두 부모는 전부 다 이형 접합인 라지 F 스몰 F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문제는 우열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여기 풀어준 대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딸 A의 뭐래요? 딸 A의 뭐는 보조개 유전자이니까 보조개 유전자 A지. 보조개 유전자이 E형 접합인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없지? 동형 접합일 수도 있고 E형 접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X가 되고 4번 볼게요. 아들 B의 부모래. 아들 B가 누구야? 아들 B의 부모는 보조개 유전자형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둘 다 E형 접합이 맞지? 자, 딸 A와 딸 B가 결혼한대. 애들이 결혼한대요. 쌍꺼풀은 없고 보조개를 가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 됐지? 그러면 쌍꺼풀과 보조개는 서로 간의 독립관계이기 때문에 애들은 따로따로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보조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쌍꺼풀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딸 A든 아들 B든 전부 다 수몰이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 수몰이와 수몰이끼리 교배를 시키면 어차피 뭐밖에 안 나오냐? 수몰이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됐지? 보조개와 관련돼서 딸은 라지 F 스몰 F고 아들은 뭐야? 스몰 F지. 이 중에서 보조개를 가진 우성이 나와야 되니까 라지 F 스몰 F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확률이 몇이냐? 2분의 1이니까 이 둘을 서로 곱하기 된 확률이 몇이 나오겠어? 2분의 1이 나오겠네. 됐지? 다음은 21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래. 그럼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고, 범례를 보니까 대립 형질이 바로 나오지. 뭐하고? 정상하고 유전병 나왔으니까 우열관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됐지? 바로 보이지? 정상에서 유전병 나왔으니까 정상 우성이 확정이 돼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상성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열관계 확정되면 성염색체 유전 여부를 먼저 살펴보라고. X염색 유전이 보는 거지. 왜? 여자한테서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열성 표현형을 가진, 즉 유전병을 가진 여자를 봤더니 아버지하고 표현형이 다르다고. 그러면 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는 뭐로 확정이야? 상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정상은 뭐로 쓰래? 라지 L을 쓰고 유전병을 A'로 쓰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냥 얘를 그냥 스몰 A로 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B, C, D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내가 살짝 더 바꿔볼게요. 다른 기호로 헷갈리니까. 그래서 정상을 라지, 유전병을 스몰 A로 가볼게. 그래서 그럼 상이니까 A는 무조건 스몰이. A도 마찬가지로 스몰이 부모는 전부 다 E형 접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C와 같은 경우는 라지나 뭐 중에 하나야? 라지 스몰이 중 하나가 될 것이고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정상이니까 라지나 라지 스몰이 중 하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A는 부모의 유전자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A일 확률은 몇이 돼요? 3분의 1이 되고 A일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고. 오케이? 근데 A는 이 여자의 부모의 유전자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놈의 확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A가 1이면 N은 0. 됐지? 쭉 범위를 통해서 A가 1이면 N은 0이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자, 일단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적으라고 그랬지?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 상성염색체 유전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적으셔. 뭐해서? 상염색체. 왜? 성염색체라면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도 유전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배가 되기 때문에 상염색 유전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 C와 D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조건이 들어가 있지. 이때 D의 유전자형이 C의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확정돼 버리는 거야? 그렇지. 라지 E하고 수머리로 확정된대요. 됐지? 자, 여기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 즉 수머리가 나올 확률이지. 그럼 사건이 몇 사건이야? 두 사건을 각각 해봐서 각 사건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D는 유전자형이 활성됐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일단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이 생식세포가 나올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고, 얘도 2분의 1이 된다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보게 되면, 이걸 따로 뺄게요. 이게 따로 빼면 라지 E가 하나 있을 때 라지 E하고 수머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식세포를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확률을 한꺼번에 넘겨버리라고 그러지? 즉 무슨 말이야? 여기 전체에서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결국 두 가지만 나올 거라고. 라지, 수머리가 나오는데, 이때 라지를 만들어내는 확률은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서 4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6분의 4라고 6분의 4. 그래서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약분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냐? 얘가 3분의 2가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지? 그럼 수머리가 나올 확률이면 두 확률을 곱해주는 몇? 6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네? 이렇게 빠르면서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새로 태어난 C의 동생과 유전병 개체 사이에서 정상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새롭게 태어난 C의 동생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왔다는 얘기야. 됐지? 이 놈을 수머리랑 교배를 시켜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떤 표현형이 나올지 모르지?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해? 라지도 가능하고, 라지 수머리도 가능하고, 수머리도 가능하다고. 몇 대? 1대 2대 1로. 매가 하나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꼴이라고.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들을 교배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생세포 수머리 하나만 나와요. 확률이 몇이겠냐? 1이겠지. 그 다음 여기서 생세포를 갈라보게 되면 크게 종류는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라지하고 수머리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8개 중에서 라지가 하나, 둘, 셋, 넷, 4개 넘어간다고. 이게 확률이 몇이 돼요? 2분의 1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수머리가 되니까 얘가 나올 확률이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2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A표식 혈액형하고 유전병에 대한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지. A표 혈액형 보자마자 뭐 들어가야 돼? 상염색제 복대리 유전이면서 A, B, O의 우열관계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지. 자, 유전병과 관련돼서는 대리병들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정상하고 뭐가 나와 있다? 유전병이 나와 있고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현재 유전병에서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N은 유전병이 우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오케이? 자, 유전병은 대유전자 D하고 D'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D하고 D' 있는데 D가 이거인지 D가 이거인지를 역시 정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글로 우리가 정해보면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얘가 지금 상에 있냐 성에 있냐 우리가 결정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유전병 유전자와 A표 혈액 유전자는 서로 뭐 돼 있대? 연관돼 있다 그랬지. 얘들은 서로 그러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염색체에 있다는 뜻이야? 상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D'의 태아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지. 뭐 되기 때문에,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대립 형질은 무시하고 이 유전자로 인해서 유전자형에 대한 가지수만 보면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라고. DD하고 DD', D', 중 하나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근데 A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가. 오케이? 만약에 D'이 정상을 결정한다면 D'은 정상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정상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미 뭐가 나와버렸어요? 정상 이미 나와버렸지. 그러면 D'은 정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네. 아, 그러면 D'이 뭘 결정하고 유전병을 결정하고 D가 뭘 결정하는구나. 정상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D가 된다라는 거지. 다시 이제 유전자형별로 표현을 결정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면 뭐야? 정상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되니? 유전병이 된다고. 그래서 A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전병은 이제 이 문제 안에서는 뭐로 결정이 돼버려? E형 접합밖에 없다는 게 결정이 돼버리지. 정상은 이거로 결정이 되는 거. 두 가지만 정리가 된다고. 이 문제 안에서. 오케이? 그리고 연관이니까 유전자형 찾을 때는 따로따로 찾으면 안 되고 이제 같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 유전자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나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기호를 쓰는 게 오히려 나는 헷갈리거든. 나는 그냥 한글로 그냥 적어버릴 거고,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우성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쳐가면서 가볼게요. 됐지? 일단 A병부터 가보자, 그치? 그치? 그럼 얘가 A제, B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전병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가 열성을 이렇게 갖고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A, B니까 일단 이렇게 A, B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럼 얘는 B형이니까 일단 B 하나는 갖고 있겠지. 이렇게. 얘가 A형하고 B형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B호가 되고 얘는 A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밑에 자손에서 A형하고 B형이 같이 받으려면 이 A는 절대 A가 줄 수 없지? 이 A는 무조건 누가 줄 수밖에 없어? A가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A정이 따라가고 유전병 나야 되니까 유전표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O가 되지? 그럼 여기에서 A는 누구만 줄 수 있어? A만 줄 수 있지? 그럼 A가 무조건 따라오니까 얘가 정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유전병이 나야 되니까 유전표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OU는 누가 준 거야? A가 준 거지? 그러면 OU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B정 연결시키면 이렇게 B정 이렇게 했었겠네?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다음에 얘가 AB예요. 그럼 AB인데 정상이야. 그럼 정상 열성이니까 정상 유전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AB가 나와 있으면 A는 무조건 E형잡합 AO, A는 무조건 BO가 된다고. 이렇게 됐지? 그럼 이 A는 무조건 여기서 줄 수밖에 없지. 여기서 A를 못 주니까 그럼 A가 따라오면 A는 무조건 정상이 따라온다고. 유전병 나야 되니까 U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OU는 여기 줘야 되겠지. OU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또 하나, 유전병을 갖는 애는 무조건 E형 접합밖에 없다 그래서 됐어? 나머지는 그럼 뭐로 정하면 돼? 정상으로 정하면 된다고. 이 문제 안에서는.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E를 한번 정해 볼게요. 그 2번 같은 경우는 B형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A를 주면 안 되지. 얘는 무조건 뭘 줘야 되냐? B정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얘가. 됐어? 그러면서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뭘 줘야 돼? 유전병 유전자를 넘겨야 되니까 뭐가 따라온단 말이야? OU가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유전자형이 전부 다 확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현재 유전병 형질에 대하여 각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대립 형질. 아까 이거를 이제 정해 두라는 얘기예요. 대충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2번 1과 2의 유전자 위치를 적어보래. 1과 2 유전자 위치는 이 그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1과 2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B형이면서 정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AB형이면 정상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확률이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역시 문제를 틀린다고. 이 조건을 빠뜨리면 안 돼. 잘 봐. 이걸 한번 직접 한번 교배를 시켜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2개 만들어지지? A 정하고 그 다음에 OU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가지지? B 정하고 그 다음에 OU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총 4개 중에서 A가 O형이면서 UU가 만나지. 그 UU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A는 아예 처음부터 확률의 전체 범위에서 빼야 돼. 오케이? 그러면 A, B형이면서 정정이 나와요. 얘는 AO이면서 정U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B형이면서 정U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형이면서 정상인 확률은 3개 중에 몇 개 나오네? 하나가 나오니까 확률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확해야 돼. 특히 이런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마지막 확률 구할 때 전체 범위에서 빼야 될 사항들을 놓치지 말고 문제 해석하길 바랍니다.